영양만점 시장 이야기 한가득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 홍당무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을 모시고 7시 50분까지 슬기롭고 유익한 투자 아이디어들 한가득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은 이른바 3박자 매매법을 기반으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을 모두 다뤄주시는 분인데요. 슬기롭게 또 방향키 내가 잡아가면서 주체적으로 수익을 챙겨보실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가까이 오신 다음 QR코드 스캔하셔서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고도 1대1로 소통 계속 자유롭게 이어가실 수가 있고요.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누르시고 장자방, 문자 내용에 장자방 3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7시 50분 안에 2가지 방법 중 여러분 원하시는 방법 이용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도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한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지금 주식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전혀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내내 빠지죠. 예, 근데 앞으로도 한 2, 3주 덜 안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 3주 정도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늘 공존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 9월 19일 날 하방에 인버스에 몰빵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 급락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9월 19일 날 잡아서 10월 말일까지 장이 빠졌어요. 거의 40일 빠졌거든요. 그 기간으로 따지면 사실 2달 반 정도 빠졌는데 공격적으로 하방 베이팅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거의 40일 동안 장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한번 하락을 시작하면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빠져요. 이게 코스피 지수의 대부분 특성이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지난 9월 19일 날에 장을 빠지면서 10월 말에 저점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랑 주식들 사자라고 이야기해서 올라오면서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다 팔았어요. 그리고 1월 2일 날 시초가에 갖고 있던 주식을 전부 다 팔면서 인버스로 방향을 바꿨고 1월 2일부터 쭉 빠졌는데 중간에 반등을 하겠다 싶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인버스를 다 팔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살짝 반등은 장중 반등으로 속임수에 속는 바람에 인버스를 다 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떨어질 때 코덱스 레버리지랑 주식을 조금씩 살려고는 하는데 입질만 한 5% 정도 사놓고 좀 떨어지면 한 10%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본격적인 저점 매수를 제가 봐야 되는 건 빠르면 1월 마지막 주일 것 같고요. 늦으면은 2월 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 설날 연휴가 2월 두 번째 주거든요. 그러니까 2월 첫 주나 둘째 정도의 바닥이 나올 거냐, 1월 말부터 바닥을 이야기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생방송 보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 짧으면은 한 1, 2주, 그래서 뭐 1월 말 정도면 아마 바닥이 형성될 거라고, 단기 바닥입니다. 찍고 잠깐 반등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한 바닥을 우리가 대바닥을 논하려면 아마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가 저는 진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1월 말 2월 초에 잡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한 비중 한 20, 30%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 현금 갖고 계신 상태에서 단타나 좀 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 바닥은 올해 3월에서 5월 달에 진짜 바닥이 나올 테니까 거기서 현금 100% 다 쓰는 걸로, 풀베이팅은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제TV에 나와서 주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고 이게 업인 사람이에요.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주식이 빠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선물 옵션이 주력이고 주식과 ETF는 저는 사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가지수가 늘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데 오르는 방향만 배팅하는 것은 주식인데,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손해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만약에 저랑 한 100명을 만나게 되면은 거의 7, 80명은 대부분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려 있거든요.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은요, 한 2,400, 500개 종목 정도가 되고 ETF까지 치면 3,000, 200, 300개 정도가 돼요. 종목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봤자 미국의 애플이라고 하는 종목 시총 그거 하나만큼도 안 돼요. 코스피 지수 전체 다 합쳐도 애플 한 종목만큼의 시총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인식이 되냐면 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어서 반도체 만드는 나라, SK 하이닉스 이 정도 알고 있고요. 외국 입장에서 또 현대차 알아요. 기아 잘 모릅니다. 현대를 주로 알고 있는데 현대는 어떤 차냐면 도요타나 혼다라고 하는 가격이 싸지만 고장이 안 나고 되게 좋은 차를 만드는 일본보다 좀 더 싼 차 만드는 나라. 요즘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좀 부각돼서 괜찮은 정도이지 한국의 인식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정도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정도, 디스플레이 잘 만드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의 현재의 거울입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다 듣보잡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나머지 회사는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그나마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나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밖에 외국인들은 다른 종목을 건들진 않아요. 그렇다면 주가 지수가 움직이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러분 중소형 종목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대형 종목밖에 안 사. 그게 딱 정해져 있다고. 몇 개 안 돼 그 종목이. 전부 해봐야 뭐 정말 많이 잡아봐야 30개, 50개 종목일 거고 적게 잡으면 한 10개 남짓 종목 가지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중소형 종목에 자꾸 목쓴 거냐면 내가 적은 돈 갖고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 중에 테마타면 막 50%, 100%, 200%, 300% 가는 종목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걸 잡고자 하는 신기루와 허상을 따라다닙니다. 생각 가만히 해보실까요? 하락장일 때 여기 주식 여러분 증권만 다루시는 분들 나오셔서 강의하실 때 낯빛을 한번 보세요. 낯빛 어두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굴 칙칙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미치려고 그러고 왜? 손해나니까. 정말 매매를 하는 사람이 강의를 한다면 자기가 손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떨까요? 피곤해 보이지만 괜찮죠? 예. 왜냐하면 저는 하락장에서 풋옵션하고 인버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좀 약간 부연 설명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하락장이에요. 올 상반기는. 그거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작년에 얘기한 거예요. 작년 9월 19일 날 10월 말까지 급락할 때 저는 그 이후에 10월 말부터 반등을 하는데 12월 말이나 1월 초까지 반등하고 거기서 꺾일 거다. 그러니까 다 현금화 시켜라. 100% 현금화하겠다라고 미리미리 11월 달 올라갈 때 12월 달 올라갈 때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다가 1월 2일 날 시초가의 상방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반도체, ETF, 자동차 몽땅 다 팔아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팔고 인버스 갈아태우고 현금 들고 있어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물론 안타깝게 엊그저께 금요일 날 다 털렸습니다. 다 털렸긴 했습니다만 아직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금 들고 좀 여유롭게 가고 있다가 만약에 단타 치겠다 싶으면 인버스 가지고 단타나 좀 치고 있다가 시장에 바닥이 잡혔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빠르면은 1월 말이고요. 늦으면은 2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저는 야 그럼 살 거 없는데 너 오늘 무슨 얘기할 거니? 라고 물어보실 때 주식을 가지고 손해 안 보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수익률만 내가 기대 수익을 낮추면 돼요. 내가 잡아서 30%, 50%, 100% 먹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기다렸다가 사가지고 한 10%에서 15% 많으면 한 20% 수익 내고 말겠다. 저는 대형주하고 ETF를 그렇게 거래하거든요. 저는 그런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1월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아직도 내 계좌는 손실이 크다 부터 해서 대체 시장에 봄은 언제 오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뚜렷한 방향성도 없고 시장을 확실하게 끌어줄 호재도 부재한 상황인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상승장, 하락장, 조정장 뭐 할 것 없이 시장 흐름 읽고 방향키 잡아가면서 그 속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부터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과의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 공간 미리미리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일단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간단하고 빠르게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누르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답변 10초 내에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직접 들어오시죠. 7시 50분까지 정말 눈 깜빡하면 손살같이 지나가니까요. 시간 안에 미리미리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를 또 다뤄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주식과 ETF 파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주식으로도 손해 안 보는 기법 오늘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기법은 딴 건 아니고요. 네.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네. 네, 좋은 종목과 좋은 섹터가 앞전 저점까지 다중바닥을 다질 때까지 나는 최대한 기다리면 사실 기다리다 보면은 바닥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오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내가 온 종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통 단톡방에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여러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톡방에서 종목을 이야기할 때 한 2, 3개월 정도 흘러가면 한 사이클 정도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종목이 나가진 않는 것 같고 한 2개월이면 두세 번 정도 매매할 기회들이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만 한 번씩만 매매하는 거고 또 보다 보면 놓쳐요. 왜냐면 좀 더 싸게 사야지 고민하다가 놓치고 확 올라가면 에이 놓쳤다 못 산다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 3개월에 한 사이클 정도 내가 뭐 그중에서 한 대여섯 종목이 걸리면 그중에 한두 종목 정도 나한테 타이밍이 올 거고 내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하셔도 그러면 한 사이클에 보통 10%에서 20% 정도 수익 난다고 할 때 우리가 한 번 잡아서 2, 3개월에 한 10%만 수익 난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연간으로 따지면 한 40%에서 50% 수익이 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 주거래 은행에다가 1년짜리 예금을 넣었어요. 제가 그동안 여기 수익금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통 12월까지 모아가지고 1월 초에 저는 항상 예금을 넣어서 1년짜리로 이렇게 예금을 도와서 돈을 묶어놓고 그렇게 제 돈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적은 금리는 3%, 조금 비싼 금리는 3.5% 정도 되더라고요. 대형 4대 은행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3%, 3.5%인데 거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뗀다고 생각하면 사실 3%가 안 되잖아요. 그죠? 3%라고 계산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ETF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순환매를 돌리잖아요. 그럼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내게 되냐면 평균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40에서 50%는 수익이 나요. 왜냐하면 한 달에 5% 수익은 무조건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5, 60% 낼 수 있는 거예요. 매달 그렇지는 않으니까 또 어떨 때는 2, 30%씩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5%, 10%밖에 안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 15% 나기도 하니까 평균 잡으니까 연간 4, 50%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금을 전부 다 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금 중에서 일부 비중은 주식을 운영하고 ETF를 운영하고 일부 자금은 선물 옵션을 운영하고 또 많은 자금은 부동산을 저는 운영을 해요. 그렇게 세 개로 제 포트를 나눠서 운영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과 선물 옵션이 직업이지만 강의하는 거 매매하는 게 직업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여기다 베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 얼굴이 창백해져서 방송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분산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에다가 한 70% 정도 하고 30%만 가지고 이렇게 금융시장을 운영하는데 부동산의 수익보다 이 30% 갖고 운영하는 게 더 많은 수익을 내요.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매매하면 좋겠냐라고 할 때 오늘 원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연초니까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 여러분들께 ETF를 권장합니다. 자, ETF가 왜 좋으냐면 얘는 거래세가 없어요. 여러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한번 사고 팔 때마다 거래세가 붙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단타할 때 한 1억에서 2억 정도 가지고 한 종목씩 단타 치거든요. 자금을 좀 운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1억 가지고 2억 가지고 내가 한번 사고 팔면은 거래세 그다음에 수수료까지 증권 수수료까지 하시게 되면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1억 정도를 내가 사고 팔 때 증권사마다 수수료 요율이 다르시겠지만 보통 한 4, 5만 원 나와요. 근데 거래세만 해도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이 나와요. 그럼 내가 만 원에 샀다가 만 원에 본전만 나와도 나는 하루에 한 번씩만 매일 하게 되면 정부에다가 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냐면 거의 한 55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내야 돼요. 매일 한 번씩만 하게 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연간으로 여러분 우리 한 6, 7천만 원씩 정부에다 세금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엄청 내고 uk지한 거예요. 누가 대체 1년에 그렇게 많은 세금을 냅니까? 여러분 6, 7천만 원 연봉을 받아도 시원찮을판에 그걸 세금을 낸다고요. 한 번씩만 거래해도 1억 갖고. 그러니까 근데 ETF는요 거래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증권사 수수료만 유관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단타치기 참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섹터 안에 만약에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하면 삼성전자가 1등이고 SK하이닉스가 2등인데 이 두 개만 가지고 거래하지는 않거든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들을 하게 되면 한 4, 50개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내가 4, 50개를 언제 다 삽니까? 그렇게 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어떤 게 옥석인지 가리기도 힘들고요. 반대로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 현대차랑 기아차 우리나라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쌍용은 없다라고 치고 매출 규모가 없으니까. 그러면 완성차 두 개.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부품주 같은 거, 자동차 부품주가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위아, 만도, 그다음에 한국타이테크놀로지, 한원시스템 이렇게 5개 정도가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오를지 내가 완성차 2개랑 부품주 5개, 7개 사야 되는데 골라내기 쉬워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자동차 섹터 전체가 조정을 받아서 이쯤에서부터는 이제 되반등하겠다 싶은 자리에서 나는 뭐예요? 자동차 ETF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뭐 하냐면 종목 중에서 튀어 올라가는 종목을 찾으면 돼요.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귀담아 보세요. 어차피 지금 주식 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해 두시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럼 나는 그 섹터 가지고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어. 특히나 3월에는 여러분 3월 초에 우리가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나오죠. 3월 한 15일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7일인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총 상위 종목은 아닐 것 같잖아요.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것들도 가끔 매년에 상장 폐지될 때 있거든요. 코스닥도 상위권에 있는 10위권, 20위권의 종목 상장 폐지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에다 거래하는 것이 저는 정말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섹터의 흐름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저의 매매 원칙은 이렇습니다. 항상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 눌림시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눌림시 매수라는 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락장에 눌림 매수를 생각하는데 사실 하락장은 눌림할 때 그 눌림이 어디까지 눌리는지 알기 쉽지 않아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눌림 매수를 하게 되고 오히려 하락장에 돌파 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락장에는 수급이 좋은 놈을 더 가는 놈을 내가 따라가면서 오전에 바짝 들어가서 시초가에 빵 올라올 때 30분 1시간 이내에 올라올 때 먹고 튀는 것이 하락장에 훨씬 좋은 전략이고 지금 같은 장은 그게 맞겠죠. 그리고 시장의 상방으로 돌아서기 시작할 때 먼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종목 위주로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눌림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눌림 매수를 이게 장세별로 달라요. 이해하셨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얘는 상승장에서 눌림 매수하는 거지 하락장은 눌림이 아니야. 무너져 거기에 눌림자 했더니 여기가 1층인갑다 했더니 아니야. 지하 2층이고 아닌갑다 했더니 지하 10층이고 지하 100층 내려가는 게 하락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눌림 매수라는 개념을 아예 하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는 거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 돌파 에너지가 있냐 없냐를 보시고 파시면 돼요. 기본 원론적인 얘기들 여러분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실전 매매는 결국은 복리 수익은 허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률 8, 90% 이상 되는 자리를 최대한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대 수익은 10에서 20%만 먹고 튀시죠. 그러면 내가 먹튀하고 먹튀하는 게 1년에 한 대여섯 번만 하게 돼도 한 번에 10%씩만 나도 나는 4, 50% 수익은 충분하게 되거든요. 연간 내 원금에 여러분 30%에서 50% 수익 못 내시는 분이라면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연간 전체 계좌의 수익을 내가 그 정도 못 내시는 분이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대체 왜 개별 종목들, 왜 여러분 코스닥 소위 말하는 잡주 이런 데 들어가지 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백반값도 안 되는 종목 사지 마세요. 물론 선수들은 뭐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사가지고 확 올라가서 몇 배씩 나는 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선수예요? 아니시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선수는 몇 프로 될까요? 제 생각엔 아마 1, 20%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7, 80%는 선수가 아니세요. 그런데 왜 자꾸 선수들 매매를 따라 하시냐고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대에 마라톤을 뛰었어요. 한 8년 반 정도 뛰었는데 그때 마라톤 뛸 때 처음 가면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촌놈 마라톤이에요. 촌놈 마라톤. 왜냐하면 마라톤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마라톤 동호회 형들하고 가서 뛰면서 제가 막내였어요. 대학생 때니까. 막내라 막 뛸 때 시작하자마자 거의 처음에는 천천히 페이스 유지한다고 뛰었는데 앞에서 우다다다다다 뛰니까 사람들이 거의 무슨 100m 뛰듯이 전력 질주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스터스 그룹이에요. 선수 그룹이에요. 모르고 따라갔어. 한 500m 뛰어갔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이 차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처져가지고 käkä거리고 있으니까 형들이 오더니 어이구 촌놈 그러면서 너 촌놈 마라톤 하냐? 그러면서 처음에 천천히 뛰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지쳐요. 그럼 나는 꾸준하게 뛰어야 완주할 수 있어요. 풀코스 그래 완주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풀코스를 와다다다 뛰면 정말 무식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가서 내 계좌가 여러분이 주식을 그만두는 날은 언제냐면 내가 마우스 클릭할 힘이 없고 눈이 안 보이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노화가 된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우리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돼서 건강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머니라 더 이상은 눈도 침침하고 판단도 흐리고 내가 자꾸 누가 뭐라 그러면 딴소리 들리고 이상한 말하고 이쯤 되면 안 해야 되겠죠. 그죠? 판단 흐리니까. 그러면 내가 건강한 한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길게 보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손해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길게 보시고 안전한 매매 위주로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매달 빼세요. 한번 차익 실현하거나 수익금 바로 빼버리고 원금 유지하고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하락하게 될 때 한 달 내지 하락을 시작하잖아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거의 단기 바닥이 나와요. 한 달 이상, 한 달에서 두 달. 그럼 지금 우리 1월 2일부터 빠져서 오늘 1월 16일이거든요. 2주 빠졌어요. 아직 얼마 남았어? 그러면 빠르면은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일 거고 늦으면은 2월 중순 이후가 바닥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좀 더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사면은 무연립성, 손해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 얘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뭐냐면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였어요. 자, 우리가 미국 달러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상관관계를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는 저점이 여기가 언제냐면 달러가 이렇게 여기서 고점 찍고 달러가 이렇게 꺾일 때 있죠. 퉁. 우리가 언제였냐면 10월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9월 19일 날 하방을 풀베이팅 얘기할 때 여기가 이렇게 여기 달러가 바닥 경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시세 나고 눌려요. 이쯤이 9월 19일이거든요. 여기서 달러가 양봉을 세우기 시작할 때 제가 인버스를 몰빵시키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쭉 출발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군요. 검정색을 바꾸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가 바닥을 경직하다가 한번 누르고 눌림목이 올 때 달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보면서 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러 상승을 보면서 여러분께 인버스를 이야기 드렸고요. 달러가 급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10월 내내 계속 달러는 고점권에서 버텨요. 보시면 저점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여기서 횡보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달러가 더 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10월 말에 보시게 되면 추세대를 이탈하는 음봉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다 팔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는 걸 보면서 아, 달러가 이제 무너지겠구나라고 판단했는데 보시면 두루룩 빠지죠. 그죠?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11월 달에 3박 4일 만에 2차 전지 잡으라 그래가지고 37%에서 43% 수익 냈던 게 이때였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사면서 엄청난 급등을 했던 3박 4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던 하루에 막 12p씩 올라가고 선물 지수가 올라갔던 그날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보세요. 달러가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고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고 계속해서 이런 형식을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달러가 떨어지면서 계속 뭐합니까? 지수는 크게 반등했어요. 그런데 지금 1월 달 땡 하자마자 1월 2일부터 어떻게 됐죠? 달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장대 양봉을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연결 한번 해보세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9월 19일 날 여러분께 하방을 얘기했던 자리가 여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인버스 잡아라 버텼던 게 어디냐면 10월 말 여기까지 장이 빠졌던 거고 10월 말에 주식 사라 이야기하면서 11월 한 달은 상승일 거고 그리고 눌림목 횡보하지만 추가 상승 남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12월 말에서 1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의 고점일 거다라고 팔으라고 이야기했던 게 12월 중순부터 이제부터 무리하지 마라 팔아라 현금 확보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저는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저는 80% 현금화 시켰다라고 이야기했고 1월 2일 날 시초가에 갖고 있던 주식 몽땅 전량 다 팔아버리겠다. 장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버스 배팅을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장 어떻게 했어요? 2주 동안 빠졌네요. 아마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물론 중간 단기적인 반등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은 하락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인버스를 보십시오. 우리가 9월 19일 날 인버스를 배팅했던 게 여기거든요. 2,500원이에요. 쭉 치고 올라서 3,100원까지는 갈 거야 할 때 3,120원이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24%의 수익을 이 구간에서 냈습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맨날 손해날 때 우리는 인버스 가지고 웃었고요. 그 뒤에 다 팔아먹고 인버스 꺾이는 거 확인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쭉 와서 12월 말에 다 팔아먹고 1월 2일 날 남은 수량을 전량 차익 그리고 나서 인버스 잡아서 잘 잡았죠. 1월 2일 날 시초가에 잡았으니까 가장 바닥에 잡았는데 문제는 올라오다 지난 금요일 날 다 팔아먹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없어요. 없어요. 원래 봤던 건 여기 2,650원, 2,750원 여기까지 보고 싶었던 건데 혹시나 장이 반등해버리면 인버스 수익을 토할 것 같아서 팔았더니 더 가서 지금은 없어요. 열을 냈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더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빠빵 들어오면 반등 왔다 또 한번 빠질 거거든요. 그때 인버스 한번 더 잡을 거고 코덱스 레버리지 단타 한번 쳤다가 팔아먹고 인버스 가지고 다시 한번 1월 말 2월 초까지 또 한번 하방을 보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 섹터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세 개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은 뭐의 나라라고요? 반도체의 나라입니다. 반도체가 시총 상위 전체 중에서 몇 프로? 약 30% 차지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리노공업, DB하이텍, 뭐 얘네들, ENF 테크놀로지 얘들만 이렇게 한 우리 10개만 해도 전체 종목 비중의 한 30%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가 한 15% 차지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합치게 되면 지금 시총이 2차 전지가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이 세 개 합치면 50% 이상 돼요. 전체 비중에. 그러면 지수를 볼 때 이 세 개 말고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세 개만 자꾸 얘기하냐면 저는 선물옵션을 거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수에 연관되는 종목을 자꾸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이 못 가니까 추가 상승은 아닌 거구나. 반등 나올 때 이거는 잠깐 장중 매매 반등인 거구나. 이거는 추세로 상승하기 어렵겠구나. 혹은 야 지수가 지금 주도주 섹터가 만약 2차 전지는 빠지고 있고 자동차도 빠지는데 반도체만 반등해. 그럼 얘는 단순 반등이지 상승 추세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판단하는 용도로 저는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자동차를 보다 보니까 이 세 개만 주당창 파서 이 세 개는 거의 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목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 세 개를 굴러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예요.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니까 좀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고요. 종목 코드는 091160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 반도체가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저기 9월 19일 날부터 장 빠진다고 할 때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10월 말에 ETF를 자 반도체 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반도체 중에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SK하이닉스 살 수도 있고 리노공업, 뭐 DB하이텍 내가 원하는 뭐 ENF 테크놀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거는 좀 많이 올라가고 저거는 조금 올라가고 저거는 오히려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속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저점에서 지수를 치고 올라갈 때 내가 종목을 골랐을 때 그것들 중에 제일 장생할 수 있는 걸 고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경제TV는 지금 누굴 위한 거라고요? 초급자를 위한 거라니까요. 초중급자를 위한 거지 중상급자 과정이 아니에요. 이 방송은. 그러니까 초중급자 과정에서는 이것만 해도 돈 안 잃어버려. 절대로. 이해했습니까? 왜냐면 얘는 2, 3개월 주기로 빠졌다. 2, 3개월 주기로 올라요. 이 사이클만 아세요. 반도체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9월달 고점 찍고 8월, 9월달에 고점 놀다가 10월달 2, 3개월 빠졌죠. 저점 찍고 올라갈 때 하나, 두 달 올랐어요. 12월. 그죠? 그럼 얘 지금 얼마 빠져야 돼? 1월 말 2월까지 빠져야 바닥 나온다니까. 그때 사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이 사이클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내가 바보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우리 담당 PD님하고 수다 떨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주식을 하면 손해보는데 ETF는 손해 안 난다는데 그럼 ETF 하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좋다고. 대신에 사이클이 있다 그랬더니 그게 매번 똑같냐라고 물어보길래 개별 종목은 안 맞아요. 근데 대형주하고 ETF는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관 외국인들은 돈이 하루에 거래 대금이 조 단위가 움직여요. 조 단위가 뭐 몇 천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수백조 조 단위가 움직이는데 일정 룰이 없고 사이클이 없으면 그들도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시에 우리가 급락하는 장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장세에 등락을 하는 일반적인 장세는 한 2, 3개월 빠지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2, 3개월 빠지면 올라가고 이게 우리 증시 사이클이에요. 뭐만 주도주가 아닌 섹터는 여러분 몇 년씩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주도 섹터는 거의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사이클만 기억하시면 내가 팔고 나면 2, 3개월 기다려야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손해 안 난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얘가 이렇게 빠진 것처럼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빠진 것처럼 이렇게 빠지다가 중간에 반등도 할 거고 빠지다가 반등도 하고 빠지다 반등도 할 거야. 근데 이거 단타 칠 수 있는 사람은 실력자고 초심자 입장에서는 한 2, 3개월 기다려서 바닥이 나올 때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반도체가 덜 빠졌다. 좀 더 빠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월 말이나 2월 초쯤 아마 반도체가 바닥 나올 거예요.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아셨죠? 아직 한 2, 3주 기다리세요. 다음. 자,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제일 세게 갔고 제일 늦게까지 갔던 게 자 보시면 여기 자 반도체는 보시면 앞전 고점이 여기에요. 9월달 고점. 그리고 여기 12월에 고점을 살짝 1월 말에 갔다가 돌파되면서 직전 고점을 이만큼 넘기면서 제일 셌어요. 그러면 눌릴 때 다음에 눌릴 때 내가 1순위를 뭐 사야 될까? 반도체겠죠. 갈 때 앞전 고점을 돌파했고 추가 상승했다 눌리는 거니까 빠지는 것도 제일 덜 빠지고 천천히 빠지거든요. 그럼 얘가 다음에 상승 사이클 만날 때도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는 앞에서 요 고점대를 쭉 올라갔다가 이번 사이클에 못 갔고요. 그리고 연말에 올랐는데 반도체보다 좀 덜 올랐죠. 그죠? 그리고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내가 다음번에 살 때는 반도체랑 자동차 중에는 비중을 뭘 더 많이 실어야 될까? 당연히
반도체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괜찮아.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우리 저 2차 왜 안 날아가? 잠깐만요. 예. 2차전 반항하냐? 네, 됐다. 네, 됐어요. 자, 보시면 2차 전지요. 2차 전지를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9월 달에 우리가 10월 26일 날 고점 얘기하고 나서 쭉 빠져가지고 10월 말까지 7월 26일부터 100일 동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10월 말에 2차 전지 이제 바닥입니다. 단기 반등합니다라고 잡으라고 얘기하고 나서 빵 올랐는데 이날 하루에만 26% 올랐어요. 그 저점부터는 거의 42, 3%씩 올랐거든요. 그리고 단타 한 번 치고 빠진 뒤에 단타 한 번 했다가 올라가다가 말아버렸다고. 그러면 2차 전지가 다시 올해 시세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있어요. 있는데 얼마의 시간이 인고의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묻는다면 봄까지 기다리셔야 돼. 지금부터 봄까지 천천히 떨어질 때 조금 모으시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올해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반기는 하락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3월이나 5월쯤 요 사이에 저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름장은 등락일 거고요. 여름에서 가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상승장으로 돌아설 거예요. 그러면 여름, 가을, 겨울 되면서 쫙 올 연말에 올랐던 것처럼 랠리할 거고 2025년도부터는 이제 불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25년부터 6, 7년 정도까지가 대세 상승장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올 상반기만 제발 잘 버티세요. 아시겠죠? 주식하시는 분들 오케이? 네, 힘내시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올 상반기만 잘 버텨서 3월에서 5월까지 바닥 나올 때까지만 내가 잘 기다리고 있으면 그 뒤에 사서 올라가는 거는 연말 가면서 좋을 것이고 내년에 훨씬 더 좋을 거니까 주도 섹터를 지금 처절하게 죽이고 있는데 한 방에 급락을 내다 꽂아버리면 편하죠. 며칠 만에 다 빠져버리면 아싸 저점 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빠져요. 절대로. 아셨죠? 시장 그렇게 안 빠져요. 장중에는 반등했다가 지나고 보면 빠져있고 장중에는 오전에 반등하는 것 같다 지나고 보면 빠져 이러면서 계속 몇 날 며칠 하면 몇 달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장은 여러분 무리하게 매매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없는 자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HTS를 하나 켜놓고 오늘 제가 종목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릴게요. 종목 고르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ETF 종목들을 여러분 보실 때 제가 2차 반도체 자동차를 한번 보실게요. 자, 자동차 섹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은 네, 손실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는 저점을 사들이고 또 저점이 안 오면 사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데 어디가 저점인지 또 어떻게 그 매매 타점을 확보해 가야 되는지가 관건일 텐데 그 고민에 대한 해법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챙겨보시고 풀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입장 방법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받는 이에 샵 3989번 누르시고 장자방 이렇게 3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답변 10초 내에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간단하게 또 빠르게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죠. 저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오셔서 주요 산업 섹터별 ETF 그리고 대형주로만 담아가면서 안전하게 우리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마라톤식 매매로 계속해서 끝까지 차곡차곡 수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강의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보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지금 자동차 섹터를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시면 지금 제가 코덱스 자동차 아까 소개했던 ETF인데요. 자, 여기 구성 종목을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아가 22.23%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19.32%, 그다음에 모비스가 19%예요. 그러면 기아, 현대차, 모비스 이 3개만 해도 벌써 60%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뭐 해야 되지? 근데 여기 또 보면 ENF 테크놀로지도 있고 한온 시스템이 있고 위아, 만도, 금호타이어, KG 모빌리티 그다음에 SL까지 총 10종목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완성차로는 기아하고 현대차 2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품주예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 중에 뭐가 괜찮은지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내가 주식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라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보실게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 자, 먼저 현대차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바닥에서 10월 말에 우리가 살 때 사가지고 16만 9천 원에서 저기까지 20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어요. 자, 현대차 하나 보이시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기아를 한번 본다 볼까요? 그러면 얘는 훨씬 더 상승폭이 큰 게 눈에 보이시죠? 그죠? 얘는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폭이 훨씬 한 40% 가까이 올라갔어요. 아까 현대차는 한 25%, 30%밖에 못 올랐으면 얘 40%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고르는 게 더 나은 거죠? 완성차 중에는 기아랑 현대차 중에는 당연히 기아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품주 중에 만약에 고르려고 했다면 하나씩 볼게요. 자, 현대 위아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부터 얘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왕창 꺾여요. 그러면 현대 위아는 무너질 때도 꽤 많이 빠지는 종목인 거죠. 근데 현대 모비스 한번 보실래요? 얘는 어땠죠? 올라가는 폭은 적고 떨어지는 건 훨씬 더 많이 빠지네요. 갔다가 아까 그러면 위아보다는 모비스가 더 안 좋은 종목인 거예요. 다음번에 나 살 때 나는 모비스보다는 위아를 더 사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차트를 보는 이유인 거고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현재 내가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도를 보실래요? 얘는 우리가 10월 말부터 올라가는데 진짜 안 가요. 욕 나오게 안 갑니다. 들고 앉았으면 정말 미치고 환장하게. 근데 다행인 거는 얼마 안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도 얼마 안 빠져. 왜? 오른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락장에 견디기에는 괜찮은 종목인데 올라가는 폭이 별로예요. 그래서 내가 상승률을 볼 거라면 만도라는 종목에서 삭제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골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골랐다가 다음 상승장에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부품주 중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타이언테크놀로지예요. 10월 달 내내 떨어질 때만 38,000원 밑에 사라 그랬는데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떨어질 때도 다른 거 보시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현대차 팍 빠졌죠. 자, 현대 위아 왕창 빠졌죠. 현대 모비스 바닥을 기고 있죠. 만도 오르지도 못했는데 기고 있죠. 근데 기아 올랐다가 빠지죠. 근데 한국 타이언테크놀로지 버티고 있죠. 제일 센 종목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올랐다가 빠질 때 옥석이 가려져요. 그러면 내가 조정 나올 때 난 그럼 뭐 사야지? 뭐 먼저 사야 될 것 같아요? 부품주 중에는 타이언테크놀로지하고 위아가 1순위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완성차 업종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중에는 뭐가 더 투자자 관점에서 나을까요? 기아가 훨씬 나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옥석을 가려놓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시장이 바닥이 형성되게 되면 그때 나는 우선순위 종목 위주로 들어가시면 돼요. 종목 고르는 요령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고 저거고 귀찮아. 그러니까 뭐 나는 자동차를 살 건데 부품주도 모르겠고 나는 완성차도 모르겠고 그냥 자동차 살래.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분들께 코덱스 자동차 이거 사시라고. 이해했죠? 그래서 얘가 아까 091180. 그래서 우리가 종목이 아니라 ETF를 얘기하는 이유를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린이 분들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고를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고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못 고르면 뭐 해라? 우리가 이렇게 ETF까지 거래하시면 좋겠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식 얘기 여기까지 드리고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선물 옵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를 미리 해둔 후 단기 바닥에서 그 종목들 챙겨두고요. 또 진 바닥이 나오면 저점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이클로 대응 방안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안전하게 수익 챙겨보고 싶다,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스캔하시고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받는 이에 샵 3989번 누르시고 장자방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10여 분 남았으니까 서둘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또 선물 옵션 매매법 교육도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선물 옵션은 제가 한 2, 3일치 정도 오늘장을 포함해서 시작을 한번 같이 봐드리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개념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선물 주문창인데요. 지수가 올라갈 때 주식 사는 거랑 여기 내가 올라가는 방향 여기다 배팅해서 이만큼 올라가면 차익 실현한다. 간단하죠. 똑같아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상승 올라갈 것 같아. 난 여기서 매수 2계약 할게. 여기서 2계약 차익 실현할게. 똑같아요. 근데 지수가 빠질 때 선물 옵션은 하방에 배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야 오늘처럼 장 많이 빠질 것 같아. 나 여기 선물 10계약 매도할게. 이렇게 진입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아먹는 장, 주식에 팔고 나가는 차트 그 주문창에다가 하방 진입을 하게 되면 쭉 떨어질 때 나는 여기서 10계약을 차익 실현하는 거 주문만 넣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선물은 주식하고 달리 하방도 배팅할 수 있다. 상방은 선물 매수, 하방은 선물 매도할 수 있다. 장점이 뭐냐면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이잖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의 배팅에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지금처럼 하락장은 내려가는 방향의 배팅에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방향 함께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옵션을 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여기가 우리가 콜 옵션이라고 C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풋 옵션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중심축을 갖다 이렇게 시소를 한번 세워놓는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보시고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놓고 볼 때 자 기준점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만약에 아파트 5층 살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민소 씨 몇 층 살아요? 그랬더니 10층. 와 높은 데 사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10층 살아요. 근데 민소 씨 몇 층 살아요? 그러면은 7층. 저층 사네요. 왜? 기준이 내 기준이니까.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오른다 내린다는 결국 기준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게임이라서 결국 선물 옵션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건 계속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차트의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이 콜 옵션 차트예요. C라고 표현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 옵션 P 차트예요. 그래서 내가 콜의 기준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콜 옵션 여기는 2.27이 기준이거든요. 2.27 내가 기준점 잡아놓고 풋 옵션은 여기 기준점이 1.86이에요. 자 얘는 숫자를 얘기했지만 2.27, 1.86이 뭐냐면 주식을 말하면 가격이에요. 주식 5,000원, 6,000원 그냥 가격일 뿐이에요. 근데 옵션이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하는 것이 옵션의 가격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냥 가격 단위에 불과한 거니까 좀 익숙해지면 돼요. 그러면 아침에 장 출발하고 나서 만약에 콜 옵션의 기준점 2.27 얘가 깨지게 되면 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올라갈 때 콜 옵션이 수익이 나요. 근데 콜 옵션이 기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풋 옵션이 올라가겠죠. 자 보시면 여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2.27 콜 옵션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풋 옵션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지수가 그럼 뭐예요? 방향이 하방이니까 난 뭐 할 수 있다? 하락으로 배팅해서 수익 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양쪽 방향 함께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장하고 어제 장하고 한 두 개만 시간 관계상 2, 3일치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지금 1월 16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저희 교육생분들께서 이익을 엄청나게 내셨어요. 보시면 여기 아침에 10시 10분에 2,320만 원의 수익을 내신 분, 여기 보시면 9시 50분에 2,335만 원의 수익을 내신 분, 여기 몇 시야? 9시 45분에 790만 원의 수익을 내신 분 인증샷이 올라와요. 저랑 이분들은 짧게 하신 분들은 이제 3개월, 4개월 되신 분이고요. 길게 하신 분은 한 2년에서 2년 반 되셨어요. 자, 자금을 얼마로 운영하냐면 보통 제가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한 계약당 1,0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로 하면 2,000만 원 운영하시면 돼요. 한 개는 1,000만 원, 두 개면 2,000만 원 운영하시면 되고요. 내가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이 있어야 주문이 들어가니까 1,000만 원 예탁금을 집어넣고 다 쓰지 말고 한 2, 300만 원만 가지고 2, 3개월 훈련하시라 그래요. 그러면 1,000만 원 다 쓸 필요 없고 한 2, 300 갖고 내가 훈련하다가 좀 훈련 한두 달 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이제 한 500만 원 늘리고 또 괜찮아. 그럼 한 500만 늘리고 해서 한 1,000만 원까지 풀로 쓸 수 있는 거죠. 평소에는 2, 300 갖고 운영하다가 방향 잡혔을 때 혹은 참 방향이 좋을 때 그때는 나머지 자금을 풀로 질러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한 3개월, 4개월 넘은 뒤에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1,000에서 2,000만 가지고 운영하시라고 제가 아주 간곡하게 말려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베팅하면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될 때 많이 잃을 수 있어요. 선물 옵션을 할 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많이 베팅을 하는 건 내가 감당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내가 손절을 칠 때 1, 200만 원 손절 치고 나가면 내일 또 하면 돼요. 그러면 하루 이틀 하면 다 복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일당을 하루에 2, 3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내가 한 4, 500만 원 손절 쳐도 2, 3일이면 복구할 수 있어요. 그게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손절의 폭은 제가 최대 폭이 얼마냐면 내 일주일치 일당을 넘기면 안 돼요. 절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평균 버는 사람이면 나는 그냥 100에서 300 사이에서 손절이 나가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복구하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며칠 내에 2, 3일 내에 복구 못할 만큼의 자금을 쓴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 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수익 나면 다 팔아먹는 사람이 손해가 날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견딘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처음에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요거 버는 거를 내가 2, 3개월 열심히 훈련하고 그 다음에 잃지 않고 오전만 하고 끝내고 있다가 좀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늘려가고 이게 몇 달 쌓이면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면서 자금이 파이가 커지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적은 자금 가지고 내가 몇 달을 훈련해라. 그 다음에 실전해봐라.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만큼이 많이 벌었느냐? 자 보시죠. 자 오늘 아침에 저는 기준점 콜옵션이 3.11이었어요. 자 여기 콜옵션 차트가 근데 아침에 시작하면서 얘가 푹 빠져요.
그랬다가 착 올라와. 그래서 올라올 때 어디를 못 넘는 걸 봤냐면 기준점 3.11 못 넘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에 매도 잡아서 살짝 단타 한번 치고 올라가는 쪽에 단타 한번 쳤다가 야 이거 하락이 징크하구나. 그래서 뭐예요? 콜옵션이 넘지 못하는 거 하나 둘 셋 세 개 못 넘는 거 보면서 3.11 넘기면 손절 쳐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하방 잡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했냐면 풀베이팅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얘가 바닥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올 때 풋옵션 얼마 갔냐면 400% 갔어요. 0.4짜리가 1.28까지 갔으면 바닥에서부터 400% 갔고 제가 잡은 단가에서 300% 갔어요. 제가 오늘 300% 수익 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이 위까지 쫙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콜옵션 어땠냐면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갈 때 주식만 보시면 여러분 올라갈 종목을 내가 빨리 찾아놓지 않으면 반등하는 걸 못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방으로 수익을 내고 반등 나올 때 막바로 콜옵션을 가지고 여기 0.4짜리가 얼마 갔냐면 0.8까지 갔어요. 2배 갔어요. 1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거래하신 분들은 마찬가지 하락할 때 난 뭐 할 수 있어요? 하방 베팅할 수 있겠죠. 오후장 저는 거래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수익 내고 1시 이후에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끝냈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은 빠질 때 내가 하방으로 선물 매도 그다음에 풋옵션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 근데 풋옵션을 베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콜옵션의 기준점이 붕괴되니까 콜이 붕괴되면 한 폭, 두 폭 무너진다. 나는 그럼 어떻게 돼? 풋옵션이 한 폭, 두 폭의 수익이 난다. 이 기본 원리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쉽다. 이해하셨죠? 자, 만약 선물옵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온라인 특강을 해요. 무료로 선물옵션 특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톡방에 들어오세요. 무료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할 때 오셔서 선물옵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무엇을 보면서 해석해 나가는지 어떤 식으로 매매해 가는지 여러분 함께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월 11일 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전에 풋옵션에서 150%의 수익이 났고요. 오후에 상승으로 콜이 130% 났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344 얘기했는데 정말로 찍었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수익 금액이 5,730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2,600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시면서 계좌의 수익 금액이 300%에 달했다라고 인증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1,400만 원 넘어갑니다. 수익에 대해서 1,430만 원 갑니다. 굉장히 좋았던 날입니다. 자, 어떤 날이었냐면요. 시초가의 아침 시작과 동시에 밀어버려요. 아까처럼 뭐예요? 콜옵션 기준점 3.20 붕괴되는 거 확인하면서 밀었더니 풋옵션이 시작과 동시에 급등하더라. 여기도 콜옵션 기준점 무너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더니 풋옵션이 시가부터 급등하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풋옵션이 죽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선물 반등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반등의 수익을 이렇게 콜옵션으로 수익을 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선물 옵션은요. 하방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상승장도 벌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은 올라가야 될 종목만 골라야 되지 하락할 종목 고르면 손해나요. 그래서 선물 옵션이 가장 큰 장점은 상승 하락 양쪽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선물 옵션 배울 기회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통 마지막 주쯤에서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그때 제가 톡방을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서 매일매일 선물 옵션의 기준점 올려드리는 거 보고 이렇게 장을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구나 감각을 좀 익혀가세요. 한 일주일, 이주일 익혀가시다가 제가 또 온라인 특강 할 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톡방으로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안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전문가님이 톡방 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수익이 많이 나서 점심 식사 후에 맨손 스트레칭할 여유까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급락이 나왔고 코스닥도 0.5%가량 이렇게 하락하는 빠지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은 식사 후에 오전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맨손 스트레칭할 여유까지 있으셨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 옵션의 기준점, 상대적일 수 있는 이 기준점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매일 톡방 안에서 잡아가시면서 수익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3989번으로 장자방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여기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